노동 판례 백선 67. 신고미필 노조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2008년 7월 31일 2004 헌바 9. 노조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이광택 교수님은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대한항공운항 승무원 노동조합의 임원들이다. 위원장은 1999년 8월 30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종사들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이들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합원들의 청원경찰 관계 해지 신청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다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반려되었다. 결국 청구인들은 회사 앞에서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고 그 후 조종사들에 대한 청원경찰 신분이 해지되고 2000년 5월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위 집회를 가지고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 방해, 노조 설립 전에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과 청원경찰은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됨에도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부분 노조법과 청원경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노조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와 9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여기서는 설립하면 인정하는 설립주의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인정해주는 신고주의가 노조에 대한 과잉 금지인지 여부, 신고하지 않은 또는 신고가 반려된 신고미필 노조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 법조항을 보겠습니다. 노조법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 벌칙. 다음 갓코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제2항.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이지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2.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노조법 조항에 대하여 노조 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제재를 가하여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나 단결체가 있는 손해는 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칭 사용을 위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정도인데 반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결체의 난립을 막고 노동조합의 공신력을 줄 수 있어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으며 노동행정의 편의를 기할 수 있는 공익이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 어느 단계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에 지나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노조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노조 설립 접수 시부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전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모두 면책된다.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단결체에 대한 보호 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결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단결체를 법의 노동조합으로 본다 해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 교섭이나 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노조법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그렇지 않은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란 실질적으로는 노조이지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의 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청원경찰법 조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사인의 재판관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1인의 재판관이 한정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여 위헌이나 한정위헌이라는 게 다수였으나 정족수인 3분의 6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되었다. 3. 해설 1. 신고미필 노조의 법적 지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 외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즉, 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노조를 법내조합이라 부르고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법의 조합, 비적격 조합, 무자격 조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신고미필 노조 또는 미신고 노조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고미필 노조는 노조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수 없다. 그 외에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이나 법인격의 취득과 조세 면제의 특전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 단결체가 헌법 제33조에 의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행사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는 있다. 물론 사용자가 거부한다 해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지도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과 쟁의 조정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다. 이 결정은 이런 단결체의 지위를 법의 노조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 교섭이나 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헌법상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어느 정도의 단체 교섭이나 협약 체결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결정문에서는 단체 행동권은 얘기가 전혀 없다. 즉, 단체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질적 요건, 즉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과 둘 이상이 모인 조직으로서의 단체성,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이라는 목적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단체 협약의 체결 능력은 물론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신고미필 공무원 노동조합 등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2010년 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에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즉,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가 초중등학교 교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지 않아 결국 노조법 제2조 제4호 항목이 말하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신고 미필 노조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에는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포함된다는 ILO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비추어 볼 때 편협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욕만 안 했지 엄청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 미필 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실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것이고, 그런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제도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악용되었다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예로 드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건도 적폐청산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